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법무장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민심 꺾은 정권 국민 조롱하며 자축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의당에는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가. 동아일보는 조국 임명 과정 자체가 많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 매일경제신문은 검찰 인사권 행사하겠다는 조국 수사에 영향 미쳐서는 안 된다. 문화일보는 조국 수사에 윤석열 배제 제한 위선 있다면 탄핵 대상이다. 문화일보는 오픈된 조국 낙마 해외 도피 조카의 필사적 위정 요구. 문화일보는 서류복직 40일에 1,000만 원 받고 또 교수 휴직한 반양심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조국 법무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가 결국 법무장관 임명됐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의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조국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장관 업무 수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 그 기간 중에도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특권이자 대학 교수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폴리페스 교수들이 정무직 등 공직자로 임명되면 대학 교수 사퇴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는 정치활동이 안 되고 교수만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부업의 평등조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처럼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경우 대통령은 파면 청구하고 파면하고 즉각 체포하여 사법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공수처 등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할 정도의 산 넘어 산인 사법개혁만 노래 부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조 전임자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 주라는 법 개정은 안 된다.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또 걸고 넘어지고 있네요.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에게 노조 전임 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사합의에서. 노조 활동은 단순히 사측의 모든 경영을 반대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협상, 노동조건 개선, 고충 처리, 산업재해 예방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주만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도 경영의 한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실검 전쟁 방조하며 돈 버는 포털 여론조작 분열 공범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참여하여 실검 순위를 올리는 것이 방송통신관련법상 범죄 행위인지부터 밝힌 다음 공범인지 아닌지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여론으로 정화되거나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폴리페스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는 제자들 앞에 또 휴직은 낸 조국의 몰염치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정치활동이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한 것은 한국 사회 교수들의 특권입니다. 제자들의 목소리 여부에 따르는 게 아니라 특권을 없애야 하는 측면에서 조국 장관은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도 사법개혁의 영역이고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 판에 172억 문기록관 짓는 몰염치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다른 대통령 기념관과의 형평성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 있는 대통령 기념관에 그 내용을 두면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지지자들 중심으로 모금이나 사비를 털어서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안보가 더 걱정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10일 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엔 손 내밀며 남한엔 미사일 도발, 김정은의 불순한 직거래 셈법이다. 한국경신문은 북이 미사일 장난질 더는 못하게 무력 시위라도 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또 미사일 쏘며 대화 제의한 북한 이런 식으로 해코치려 하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군 사합의 위반인지 아니면 유엔 상임위 결의 위반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유엔 상임위 결의 경우 북한이 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북미 간 북핵 협상에서 미국 입장은 무엇인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국방부 통계로 54회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도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방부는 단순한 군사 훈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이 부분을 남한의 미사일 발사를 자주권을 갖는 군대가 있는 나라에 자주적인 군사 훈련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엔 결의 위반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발이냐 아니면 자칫 군사 훈련이냐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상경신문은 엇바퀴 돌린 9.13 부동산 대책 1년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급 외면한 세제 금융 규제로 시장 왜곡, 솔림 심화, 분양가 상한제, 문재인 정부 9번째 조치 효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이 거주 공간이 아니라 부를 늘리는 수단이거나 투기의 대상인 한 부동산 대책은 헛돌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이 실물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투기 상품화되어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는 한 부동산 정책은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택 정책, 주거 정책, 정주 정책이어야 하고 그 기반은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상경신문은 거덜나는 고용보험 시장에서 일자리 생기게 해야 고갈 막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낸 고용보험으로 실업수당을 받아가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사용자들도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물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죠. 필요하면 노동자를 구조조정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제인가요? 일자리 운운하지만 현재 같은 경기 침체, 장시간 노동체제, 산업구조 변동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 외에는 현재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간의 실업급여만으로 또 노동자들이 그런 이 실업급여 몇 달 실업급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늘리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서 생존권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신문사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